는 이제 월드컵 이제 8 강이 진행이 되는 날입니다. 맞죠? 그래서 한 경기만 회차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남아 있는 3 경기들은 다음 회차에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축구가 그 한 경기밖에 없으니까 막 조합하고 하면은 야구를 섞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저 또한 오늘도 그렇게 실제로 풀 베팅을 오늘 했습니다. 풀 베팅을 했고 이제 축구 오늘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 두 팀은 지난 월드컵 2022년 월드컵이었었죠. 당시에 준결승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서로 이제 전력이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그때 이제 콜로무안이랑 테오스 에르난데스가 두 골을 넣으면서 2대 0으로 모로코를 꺾고 프랑스가 결승 진출을 했었죠.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다시 이 맞붙게 되는 두 팀인데 그때와 모로코는 지금 조금은 달라져 있어요. 당시에는 모로코가 3백 전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시즌 이제 대회를 치르면서 이번 월드컵을 치르면서 모로코는 4백 전술 속에서 하키미의 적극적인 풀백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하키미가 이번 대회 동안에 많이 갈려 있습니다. 좀 체력적으로 많이 갈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난 경기에도 안 풀리다 보니까 또 경고까지 받아가지고 이번 경기에서도 경고받게 되면은 이제 진출이 다음 라운드 진출이 되더라도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아마 그게 그 지금 이제 옐로카드 트러블이 아마 될 거예요. 그게 초기화가 제가 알기로 어 그게 8강에서 되는 거였나? 8강에서 한번 초기 여기까지 하고 초기화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트러블 상황인 걸로 제가 아는데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지난 경기 자체가 하키미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근데 결국에 이제 그 풀타임 소하면서 뭔가 팀을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데 역할을 다 했었고, 몰코가 오늘 배당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업셋에 일으켜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언더독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경기에서 실제로 모로코의 전술 자체가 꽤나 선수비적인 이 입장이 좀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지난 경기에 이 경기를 치르면서 좀 안타깝게도 이번에 미넨에 가게 된 그 전방에서 톱에서 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 사이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다리 부여잡고 발로 걸어 나갔죠. 오늘 경기에서 못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톱 자원에 대한 부재가 모로코도 사실 많이 안타까워진 상황이고 결국 이거를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오나이라든지 아니면 라임이라든지 중앙 공격 자원들이 결국 뚫어내줘야 되는데 살리바, 우파메카노 그리고 이제 라비오의 벽이 너무나도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트피스에 사실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이거 컵백 전술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대회에서 프랑스의 강점이 사실 은바페라든지 아니면 올리세의 이제 드라마틱한 이제 볼 놀림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결국 이 프랑스는 노르웨이전을 사실 제외하고는 이번 대회에서 의미 있는 그 실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사실 없었어요. 물론 1라운드 세네갈에게 한번 먹히긴 했지만 그건 뭐 별로 의미 없다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이 수비가 오히려 좀 더 프랑스는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유율에서 나오는 경기 안정감에서도 확실히 더해질 건데 그래서 오늘 경기도 모로코가 결국 역습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해낼 수 있는 것인가 컵백으로도 뭐든 기회를 만들어내서 롱패스 전술 속에서 뭔가 하나가 나올까 그거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경기는 프랑스 정배당이 이유가 납득이 되는 경기고요. 그거는 지난번 경기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지만 이 프랑스가 결국까지 갔을 때 박스한 공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좀 그렇게 경기가 프랑스 쪽으로 주도권이 가지 않을까 싶은 경기인 거죠. 근데 프랑스 또한 이 파라과이전에 굉장히 터프한 경기를 했죠. 각종 반칙과 태클, 그 다음에 몸싸움 속에서 진짜 좀 어렵게 경기를 했다 보니까 몸이 많이 쑤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결국 이번 대회가 이제 32강 체제가 아니라 48강 체제였었죠, 맞죠? 그래서 그 한 라운드가 훨씬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선수들의 체력도 올라가는 팀들일수록 더욱더 체력적으로 이전 월드컵 때보다 더 터프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 빠른 시점에 프랑스가 골을 넣고 들어갈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버가 정배당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오버 그렇게 그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그런 느낌도 드는 경기다. 그렇게 말씀을 일단 전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MLB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 MLB는 총 13경기입니다. 13경기고, 이제 매치업이 바뀐 경기가 한 경기 있어요. 콜로라도와 샌프란시스코 경기. 그거만 이제 다음 매치업으로 이제 넘어갔고, 나머지는 이제 현재 진행형인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조정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들을 한번 봐보면은 첫 번째 경기가 이제 피츠버그 대 애틀랜타의 경기입니다. 요거 이제 미치 켈러 대 브라이스 엘더 나오는데, 저도 어제 뒤었던 경기예요. 오버 호기롭게 갔는데 제라드 존스에게 퍼펙트 게임 당합니다. 물론 이제 퍼펙트 게임을 완성시켰던 게 아니라 이제 올라와 있는 동안에 퍼펙트를 이제 당했죠. 그러고 이제 투수 교체가 몽고메리로 바뀌자마자 이제 바로 안타 때려가지고 그 흐름을 깼는데, 그러고 나서 홈런 나오고 이러면서 애틀랜타가 결국 이겼어요. 제라드 존스가 그렇게 잘 던지고도 진 피츠버그도 레전드였었고, 제라드 존스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묶였던 애틀랜타마저도 레전드였습니다. 이글레시아스까지 결국 또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면서 애틀랜타의 필승조가 진짜 이제는 갈릴 대로 갈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도 이글레시아스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그다음에 푸엔테스, 그 다음에 이글레시아스까지 또 쓰면서 애틀랜타가 사실 지금 이 격일자로 해가지고 지금 이 필승조들을 너무 갈아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어제 경기에 푸엔테스, 그다음에 이글레시아스의 등판이 이루어지면서 그전 이제 매치 시리즈 역전패 당한 경기 있죠. 그때 경기 운영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게 이글레시아스랑 푸엔테스 리는 4일 3등판이 이미 이루어진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까지 출전하는 거는 사실상 진짜 무리라고 보는데, 이게 오늘 그러면은 불펜에서 과연 누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데에 대한 우려가 좀 이제 생기는 경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치 켈러와 엘더의 평가에 대해서도, 엘더도 사실 시즌 초반에 정말 잘해주다가 이제 좀 뽀록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이 5월 달에 주춤했었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갑작스럽게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6월 전 경기 피홈런을 허용하면서 흔들렸었던 이 엘더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이 엘더가 그러면 시즌 초반에는 뭐가 좋았고, 아니면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왜 뭐가 안 좋아서 이런 결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원인 파악을 조금 해보면은, 실제로 조금 뭔가 이제 엘더 입장에서도 체력적으로 부침이 좀 있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게 되죠. 이게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직구 포신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92.8마일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6월 달에 포신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90.6마일까지 이제 92마일, 91.8마일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1마일 조금 안 된 수준까지 좀 떨어지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실제로 지금 이제 엘더가 이제 구사할 때 싱커도 마찬가지고 포심도 마찬가지고 구속이 좀 빠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실제로 구속이 빠지면서 포심 페스티벌 피안타율이 4로푼 5리까지 올라갔던 게 6월달 성적이었어요. 그리고 홈런을 그렇게 얻어맞았었던 7개의 피홈런 중에서 포신 페스티벌과 싱커볼의 피홈런이 총 합쳐서 4개,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타이밍에서 맞아 나갈 수 있는 그 커터 하나까지 생각하면은 빠른 공 계열의 이제 피홈런이 되고 몰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이렇게 힘이 빠져버린 엘더를 상대로는 피츠버그는 다시 한 번 더 타격을 좀 살려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미치 켈러도 사실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미치 켈러의 구위도 그 정도까지 아니다 보니까 오늘도 슬라이더로 힘을 좀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우려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기대보다는. 거기에 이제 헛스윙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시즌 켈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홈에서 피안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올라가는 양상도 실제로 나오고 있고, 최근까지 시즌 초반에 비해서 계속해서 부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즌 첫 경기였었던 이 3월 말 경기, 오프닝 시리즈죠. 그때 이제 6이닝 무실점 피칭으로 정말 압도적 피칭을 해줬는데, 4월 달에 피안타율이 2할 4푼 3리로 올라가더니 이제 5월 달에 그게 좀 이제 ERA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5.50까지 올라갔었죠. 5월달 ERA가 4월달에 3점 초중반이었었거든요. 근데 5점대까지 올라가고 6월달 5경기 경과가 6.23,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경기가
6이닝 5실점 경기 3피 홈런 맞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갈수록 흔들리고 있는 양상 속에 이 경기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오버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경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애틀랜타도 불펜님이 갈렸고 피츠버그는 원래 불펜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 서로 불펜 어제도 결국 오버 예상할 수 있었던 게 불펜에서 어쨌든 공략 당할 건데 뭐라는 생각을 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불펜에서 애틀랜타가 제가 예상했던 불펜 운영이 안 나오고 진짜 갈아넣는 필승 조정이 또 나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물론 전반에 점수가 그렇게 아예 안 나버린 양상이 됐던 것부터 이미 꼬였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오늘은 진짜 불펜 싸움에서 서로가 지금 이미 다 갈린 상태에서 뭔가 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보게 되고 선발 투수들도 지금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명백한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양팀 타자들이 오늘 조금 더 이제 힘을 내줘야 되는 싸움이 되지 않나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더 기준점은 1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9.5점 기준에서도 오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뉴욕 매츠 대 캔자스 시티의 경기인데 이 경기 앞선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경기가 지금 이게 강수확률이 21%돼 있는데 실제로 시간대별로 강수확률을 보면 이것도 중간에 한번 살짝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는 경기입니다. 그거 반영해서 제가 9.5 오버 생각한 건데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23%에 있는데 이게 강수 확률이 실제로 시간대별로 보면은 50%가 넘어가요. 지금 이 경기가 오늘 시작되는 시간이 현지 시간 1시 10분 경기인데 현지 기준으로 이 경기가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오후 2시부터 이 번개랑 같이 이제 0.05인치의 이 이제 비가 내린다고 되어 있고 3시, 4시, 5시까지 그 강수량이 줄어들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걸로는 거의 해질녘까지, 그러니까 밤 10시까지 비가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사실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다루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 비에 대한 요소를 아예 배제를 시키고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심머나야 대 마이클 와카의 경기는 저는 캔자스시티 일단 판정승 드린다고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심머나야가 나오는 경기에서 캔자스시티의 타격이 어느 정도까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1차전 경기에서 폭발했던 타격이 갑자기 식어버렸고 어제 경기는 이제 8회에 랭이 올라와가지고 아주 그냥 개호로쇼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대량 실점 나오면서 그 경기가 한 번에 뒤집히는 양상이 되어버렸는데 1대1에 팽팽했던 경기가 터졌던 그런 경기가 된 걸 생각하면 사실 캔자스시티 입장에서 많이 아쉽겠죠. 근데 오늘 경기는 진짜 할만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심머나야를 상대로 실제로 심머나야가 선발 전향이 되고 나서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 좌투수 심머나야를 상대로 상성을 봤을 때 오늘 경기도 이 캔자스시티의 상위 타선에서의 기대값이 확실히 좀 괜찮습니다. 오늘 경기가. 그리고 와카가 경기 운영을 굉장히 똑똑하게 잘한다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번 시리즈 치르면서 소토가 어제 경기도 결국 타율이 하락했죠. 볼넷 2개 얻어나가면서 안타를 아예 못 때려서 2할 9푼 9리로 시작했다가 2할 9푼 5리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토가 지금 이제 좀 식어있는 양상 속에서 와카의 공은 더 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보비셋도 마찬가지로 식어버렸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와카 정도라고 한다면 매치 상대로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상성을 생각하면 거기에 머나에와의 상성을 고려하면은 여기에서 공략이 나와야 된다. 스털링 마르테까지입니다. 1번부터 5번 타자들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수 있다. 여기 부가적으로 한 명 더 하면 로프팅까지 충분히 기세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이게 살바도르 페레즈만 중간에 삽질만 안 하면은 기회가 무산되지 않고 하이타선까지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상성을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매치가 이 경기 과연 얼만큼 투자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1차전 이미 서로가 이미 갈린 상태에서 매치가 8회 경기 리드를 잡고 경기를 승리하면서 라일리 정도만 썼으니 오늘 필승조
투입이 가능하니까 매치 이제 캔자스 시티가 이기는 것도 실제로 만만하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겠다. 다른 나머지 피스들이 다 등판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좀 배당이 어차피 매치 정배당으로 나와 있는 거 역배에 대한 리스크는 가져가야 되는 경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 오늘도 멤버십 혜택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트리거 하나만 공개를 해드리면, 이 경기가 실제로 저도 트리거 보지 않고 분석한 게 캔자스 시티였는데, 일단 캔자스 시티 승 트리거가 나와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배는 적어도 매치 정배는 혹시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좀 한번 재고해봐라 정도로만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로 봤을 때도 실제로 캔자스 시티가 이 경기를 비빌 만큼의 충분한 가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 그게 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 대 뉴욕 양키스 경기인데, 야보로가 나온다면 이건 템파베이 승 생각은 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야보로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장담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양키스가 이번 시리즈를 치르면서 템파베이에게 결국 이 연패를 이제 끊게 허용하게 양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셰이 맥클라나 나온 경기에서 3대 0으로 영봉패를 당하면서 양키스 타선도 진짜로 아직까지 좀 부진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재증명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조합표에 당연히 활용하고 싶었던 경기였어요. 근데 활용을 저는 일단 안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양키스의 선발에 대해서 지금 야보로가 확실하게 나올 거라는 어떠한 소스도 없어요, 지금 솔직히.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야보로가 롱릴리프로 던지고 불펜데이를 양키스가 할 거다라는 소스가 제가 있었다면은 불펜데이 양키스면은 야보로가 길게 안 던질 거고, 그러면은 초반에 이제 좌투수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템파베이가 고전을 좀 하게 되면은 이 경기 그냥 언더게임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한 소식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야브로가 4이닝 5이닝 던지겠다고 각오하고 나오는 경기가 돼버리면 어떻게 이거를 또 양키스의 저력을 좀 이제 고평가하면서 뭔가 템파베이 정배를 좀 배제를 하겠습니까? 맞죠? 결국 이게 어떤 그 명확한 기준이 야보로에게 오늘 미션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었으면 템파베이 승이든 언더든 답은 내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오프너 나오고 또 갑자기 딴애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대가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를 직접적으로 제가 활용하지 못한 게 그것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쩌겠습니까? 프로토 구매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맨날 이런 부분에서 항상 놓치고 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라인업도 확인 제대로 못하고 이제 선발 투수 이런 경기들도 이제 미정인 상태에서 그냥 기도 메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핸디캡이다 보니까 거르거나 아니면은 걸고 도박 메타로 해가지고 그냥 기도로 그냥 제발 야보로 그냥 계속 나와가지고 그냥 5인 던지고 털리든 말든 던지고 그냥 내려가라, 라스무스 그냥 호투하고 오늘 이기자 템파베이 이렇게 그냥 기도하던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기인 거죠. 제가 그 이상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야보로가 길게 던지게 되면은 사실 템파베이가 전반 싸움에서 리드하고 들어가는 것은 좀 당연해 보입니다. 지금 최근에 타격감만 생각하면. 근데 야보로가 오프너 양상에서 누가 또 후반에 나중에 갑자기 다른 애가 올라온다, 그때부터는 이제 운에 따른 경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를 제가 조합에 활용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템파베이 승 언더 예상을 해보는데 장담 못하는 경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볼티모어 대 시카고 컵스 경기. 오늘 전체 경기들 중에서 캔자스 시티도 아까 빅 언더 말씀드렸었고, 애틀랜타도 소나기가 내린다 했었는데 이 경기는 사실상 진행이 힘들 것 같아요. 진행이 된다면은 볼티모어 승을 봐야 되겠죠. 어제도 저는 볼티모어 승사애들 구매를 이제 실제로 조합표를 짰는데 이제 7회 털렸던 거 정말 치명적이었었고, 가르시아 체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딩크레머도 홈런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다행히도 그게 솔로 홈런이라서 비비는 양상이 됐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그마저도 리드 뺏기고 4대3에서 내려갔고, 이제 볼티모어가 그 실점한 상황에서 또 추격을 했습니다만 결국 9대7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데이비드 피터슨 나오니까 로저스 장안 대결에서 사실 피터슨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답이 안 선다고 얘는. 그래서 매치에서 사실 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선발 빵꾸나 있는 거 메우려고 선택했다라고는 하지만 옳지 못한 선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갱생이 안 되는 투수라서 저는 볼티모어 사이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 때문에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수입전이라서 컵스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피터슨 털리면은. 그래서
볼티모어 승이 괜찮겠다 싶었었는데 비 때문에 애초에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래서 제낀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 대 클리블랜드의 경기인데 베일리 오버와 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어제 이 경기도 틀렸어요, 저는. 클리블랜드 승 봤었는데, 이게 에린 게디스 그 다음에 저 스미스 올리는 타이밍이 한 템포씩 빨랐죠. 그래서 씨발 결국 이제 페스타가 9회에 올라와가지고 이 난타당해가지고 또 끝내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클리블랜드는 투수 교체, 세코니가 너무 조기 강판 당했던 게 최대 변수였었고, 뭐 그거를 교체를 함으로써 이제 이제 진화를 하고 그거를 경기를 끝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맞아요. 그것도 볼지도 말도 안 됐었고, 사실 클리블랜드가 투수 운영을 그렇게 하면서 사실 경기가 진짜 좀 그렇게 되면 안 됐었는데 이게 좀 아쉽게 흘러갔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개비 윌리엄스 대 오버라면 클리블랜드 다시 한 번 더 승리를 노려봐야지. 이것도 수입전입니다. 이제 고메즈 연투했고, 이제 미더소타 같은 경우에도 1차전, 2차전 잡아내는 과정에서 투수 운영은 이제 빡빡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물론 연투는 가능해요. 고메즈만 못 나올 것 같고 나머지는 연투는 가능한데, 이제 오버가 워낙 지금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이 기량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이제 개비 윌리엄스에 비빌 수 있는 수준은 안 돼요. 물론 클리블랜드 타선이 미네소타의 타선만큼 뛰어난 그 장타력 생산력이라든지 뭐 여타 부분에서 더 뛰어난 부분도 사실 부족하고 하지만, 오버가 지난 이제 5월 달까지 하고 저 팔꿈치 부상 때문에 이제 부상자 명단에 있다가 재활을 해서 올라오는데, 지금 재활 등판 경기 이력만 보더라도 오버가 사실 기량 회복이 완전히 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메이저리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기량이라는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성적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버 구속도 지금 뭐 95마일 아래로 떨어져 92마일 3마일 던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경기 클리블랜드가 그래도 이거는 공략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개비 윌리엄스 석 살려줘야 되는 경기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개비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변화구의 각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제구가 너무나도 흔들리는 경기 양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제 역할은 다 해주는 선수이거든요. 그나마 이 경기도 제가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지는 못하는 게 8점 점수를 못 주는 게 제 별점 기준으로 이게 원정 경기라는 점도 이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개비 윌리엄스의 제구가 조금 더 흔들릴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경기이고, 최근까지도 개비 윌리엄스가 그렇게 원정 경기 치르면서 이 흔들렸던 양상들에 피홈런이 계속해서 관여가 되어 있어요. 미네소타의 라인업만 보더라도 장타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클리블랜드의 필승조들이 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까지도 고려를 해보면 막 주력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기는 아니다. 다만 오버가 이 경기를 애초에 5이닝을 못 버티고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클리블랜드 정배승 예상을 해보고요. 이 경기도 구매하시려고 하신다면은 뭐 나쁘진 않을 수 있다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시카고 컵스 화이트삭스 대 보스턴의 경기인데, 화이트삭스가 지금 보스턴의 좌투수들에게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또 이제 어제 경기에서 이 톨리에 이어서 이제 어제 경기에서 이 베네텍에게 결국 이제 또 패배를 당하고 말았어요. 5대0으로 영봉패를 당하면서 이 베넷이 어제 경기 7이닝을 버텨주고, 그리고 그 와이설트랑 그 다음에 모란 쓰면서 2이닝 깔끔하게 막아줬던 보스턴이 5대0의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도 경기를 이게 굳이 그렇게 썼어야 되나 싶은데, 머피, 도밍게즈, 그 다음에 허드슨, 리차즈, 이 4명이 딱 필승조거든요. ERA는 필승조답지 않을 수 있지만 얘네들 딱 필승조인데 다 썼어요. 왜 그랬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 경기에서 그러면 KD에 과연 누가 나올 것인지가 좀 이제 걱정이 됩니다, 화이트삭스가. 그래서 이게 불펜 운영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 같은 경우에도 제구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이닝 소화가 짧은데 그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 화이트삭스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보스턴이 오늘 또 좌투수를 꺼내는 게 이 패트릭 산도발. 얘는 지금 뭐 ERA 0 나왔는데 신인 아니에요 하는데 신인 아닙니다. 얘는 커리어를 LA 엔젤스에서 보내면서 사실 커리어가 화려하지 못한, 좀 아쉬운 선수,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더 정배죠. 그래서 LA 엔젤스에서 이제 거의 서비스 타임 거의 다 보냈었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좀 제 역할을 다 했다 싶었던 시즌이 풀타임 뛰었던 시즌 한 두 시즌 정도였는데 그중에 한 번은 좀 잘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또 아쉬운 기량으로 무너지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또 방출이 되고 그렇게 된 건데 이번에 복귀를 하면서 이제 그 저 뭐야 팔꿈치 재건 수술이죠. 토미존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미 받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귀가 지금 이제 프로씬에 돌아오게 된 게 MLB 시즌에 돌아오게 된게 한 2년 만인 거죠. 거의 재활까지까지 치면은 거의 2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고, 이 재활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보여줬던 기량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이제 좀 완성형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게 돼요. 이 제구가 이번에 재활 등판하면서 6경기를 마이너리그에서 트리플 A에서만 6경기를 뛰었는데 15.2이닝 동안에 4사구만 14개가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피안타도 꽤나 많이 맞았고 제구가 안 되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산도발이 지금 올라가지고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가장 걱정입니다. 오늘 경기도 이 경기가 리스크가 사실 저는 언더 보거든요. 산도발이 그래도 만약에 기량 회복이 어느 정도만 되어 있으면 이제 오늘 경기에서 좀 뭔가 5이닝 정도는 그래도 지가 책임을 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경기인 것 같은데 제구가 흔들려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많이 급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경기 좀 가장 불안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9.5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화이트삭스가 좌투 상대로 지금 이번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그 엄청난 안 좋은 의미로 좀 엄청난 그 타격은 오늘 경기도 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고, 앤서니 케이도 제구가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만 일단 9위 자체에서는 특히 좌타 통제가 또 되다 보니까 1회 잘 넘기면은 K도 경기 운영이 좀 안정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좌투 포진이 되어 있는 1회 좀 무사히 넘어가면 K도 그래도 경기 운영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9.5점이면 언더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디트로이트 대 애틀랜틱스의 경기인데 이거는 오프너 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펄킨스가 지난번에 마이애미 상대로 1회 호러쇼를 당하면서 개그치 박살이 나고 진짜 이제 울면서 경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오늘 경기에서 그래서 오프너를 끼는가 싶은 느낌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공식 발표된 거는 MLB 홈페이지에도 펄킨스가 선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 선발 디트로이트는 발데즈 나오고요. 이 경기도 이제 수입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도 수입전이고 미네소타 경기도 수입전이고 그 다음에 요 경기도 수입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디트로이트가 수입이 가능할 것인가를 따져보면 1차전은 스쿠발이었었고 그 다음에 어제는 툴 멜튼이었었고 이 투수들이 확실히 강한 투수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좀 약한 느낌이 있어요. 발데즈가 최근에 이 2경기 연속 말아먹으면서 좀 삽질 아닌 삽질을 좀 하고 있죠. 그게 오늘 경기에서도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좌투수라는 이점 자체가 오늘 경기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애틀레틱스가 실제로 좌투 상대로 그렇게 못 치지를 않아요. 최근까지도 경기를 하면서 애틀레틱스가 보여줬던 이 순수 이 타격 데이터를 보면은 이 선발 출장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지금 예상되고 있는 타자들 있죠. 이 타자들의 타격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뭐 조나 헤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랭겔리어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면 윌리엄스에다가 아니면 맥스먼시, 그 다음에 토마스, 그리고 또 따지면 뭐 갤로프까지 해가지고 이 좌투수를 상대로 얘들이 표본수가 좀 적을지언정 최근 단기 성적에서 최대 20타석까지 소화하면서도 2할 5푼 이상 3할까지도 타율이 다 기록이 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발데즈가 휴스턴전에도 많이 안 좋았었고 지금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양상 보여줘서 이게 다시 한 번 더 투수들 이제 애틀레틱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타격전에서 좀 비비지 못하고 그렇게 지는 경기가 그냥 될 거라고 바라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일부 타격전 양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바람도 외야로 불거든요. 타격전 양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런 타격전 양상이라면 당연히 오버도 좀 생각은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최근에 디트로이트의 기세가 또 너무 만만치가 않고 펄킨스가 좀 털렸을 때 좀 전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디트로이트의 수입이 이건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은 해봅니다만, 이거는 1차전, 2차전 양상처럼 애틀레틱스가 진짜 가만히 보고 뒤질 경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 대 시애틀의 경기입니다. 이거 정크 복귀전이고요. 이제 브라이스 밀러랑 맞붙게 되는데, 마이애미가 어제 경기를 무려 2대0으로 이제 필립스가 진짜 또 엄청난 호투를 또 해주면서 영문패를 또 선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수입전입니다. 근데 시애틀이 오늘 지금 현재 시애틀의 마운드에서 최강희 투수죠. 브라이스 밀러를 내세워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마이애미가 오늘은 좀 결이 좀 다른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애틀이 실제로 수입을 피하기 위해서 좀 총력전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페어뱅크스도 실제로 이글레시아스처럼 애틀랜타의 이글레시아스처럼 최근에 이제 마무리 운영 때문에 좀 갈려 있거든요. 애틀레틱스 경기 3차전 경기도 마찬가지였었고, 어제도 나왔고 1차전에서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이 이제 불펜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정크도 실제로 이닝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애틀이 오늘 오히려 총력전을 하게 되면은 더 유리해 보이는 것도 맞다. 하지만 지금 마이애미도 어제 이기면서 실제로 타격 자체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 아마 로페즈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이 다행이긴 합니다만, 브라이스 밀러의 공은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언더도 좀 고려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이애미가 수입하기는 이미 기량 차이가 좀 난다. 정크가 복귀전을 치르면서 5이닝을 채우지 못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79선에서 아마 끝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이애미 불펜 운영이 이제 까다로워지면은 시애틀의 타격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리드를 뺏길 정도로 갑자기 무너지는 양상 자체는 오늘 나오긴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시애틀 실제로 뭐 타격 데이터 자체를 개별로 좀 비교를 해보면 브라이스 밀러에게 공략이 가능한 타자들이 몇 명 있어요. 의외로 이제 공략 가능한 선수가 이제 사노아,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타율 때문에 당연히 오토 로페즈는 당연히 공략 가능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 리아믹스까지 한 3명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살려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점수를 얼만큼 뽑아낼 수 있을지가 마이애미의 업셋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수입 가능성을 논하게 되는 어떤 시나리오 중 하나지 않나. 그 정도까지는 일단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 이제 정크 이후의 운영부터 시작해서 이제 OBP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 따지고 보면, 시애틀의 득점 기대값이 마이애미 득점 기대값보다 마헨이 가능할까 말까 한 살짝 부족한 정도 수준에서 좀 차이가 난다. 마이애미가 살짝 밀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경기.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신시내티 대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브래디 싱어 대 루자르도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지금 이제 투수를 고평가할 것인가 타자를 고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실제로 신시내티가 최근까지 10경기 동안에 좌투수를 만나서 기록한 OPS가 0.9를 넘어섭니다. 그만큼 좌투 상대 공략이 꽤나 잘 되고 있는 추세에서 만나는 루자르도인데, 루자르도는 오히려 이번 시즌에 홈 경기가 아닌 원정 경기에서만큼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신시내티를 상대로 이번 시즌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했던 루자르도이고, 홈에서는 8경기 이번 시즌 2승 4패 6.66의 ERA로 개그치 멸망하고 있지만, 원정 10경기에서 5승 0패를 기록하면서 1.54의 ERA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루자르도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 원정 경기에 와서 이미 신시내티 상대로 5월달에 호투를 해서 이제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했었던 경기 양상이 있었으니, 상대가 브래디 싱어라면 오늘은 이제 신시내티를 상대로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패전 투수가 됐었습니다. 6이닝 2실점하고도. 그때 상대가 체이스 번즈였어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오늘 경기는 이제 브래디 싱어면 말이 다르죠. 싱어가 6월달에 의외로 반전을 보이면서 0.6 가까이 올라갔었던 슬러그 수치를 0.524까지 떨어뜨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도 너무나도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싱어에 대한 피장타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커져 있을 테고, 루자르도가 좌투수라는 점이 있지만 신시내티의 그 좌투 상대 전적보다 루자르도가 가지고 있는 원정 경기와 신시내티를 상대로 한 자신감이 오늘 경기는 조금 더 앞서야 되지 않나. 실제로 루자르도가 최근까지도 경기를 못하고 있는 게 또 아니죠. 지난 경기도 캔자스시티 원정에서 그 어렵다는 캔자스시티 원정에 6이닝 1실점 피칭에 성공을 했었고,
뉴욕 매츠 원정에서도 5이닝 1실점으로 최근까지 제 역할은 분명히 다 해주고 있는 게 루자르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저도 신시내티 승을 실제로 조합에 활용을 했었죠. 필라델피아가 이기게 체이스 번드는 좀 벽이 높아 보였는데 먼저 선취 득점을 했지만 랭겔이 어제 다시 콜업이 돼서 결국 나왔어요. 이제 어제 뭐 나온다고 했었던 이제 뭐 청크 뭐시기는 걔가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랭겔이 콜업돼서 올라왔는데 이제 성과는 아쉬웠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필라델피아가 좀 반격을 하지 않을까 싶은 경기긴 합니다. 자, 그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미러키가 이제 4차전 경기였었죠, 제가. 그 경기는 이제 뭐 나줄만 했죠. 이 더블헤더를 다 이겼고 그 과정에서 필승조를 썼고. 그래서 어제 경기는 예상했던 대로 코에닝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랜트 앤더슨 뭐 이런 이제 투수들로 경기가 운영이 되면서 이제 필승조들이 좀 쉬는 경기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미러키의 타격이 좀 아쉽게 되면서 경기는 패배하고 말았는데 뭐 예상했던 결과였죠.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놀랍게도 세인트루이스는 전 경기 4경기 모두 7회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맞나? 더블헤드 2차전도 했었을 건데 아무튼 전경기 실점 7회에 그렇게 실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불펜들이 안정감 있는 피칭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게 누가 됐던 간에. 그래서 오늘 경기도 끝까지 봐야 되는 경기다라고 봐야 됩니다. 팔렌테가 이번 시즌 벌써 10승 고지를 밟을 만큼 굉장히 좀 짜임새 있는 경기를 또 해주고는 있어요. 근데 이런 팔렌테마저도 사실 홈 경기에서 기세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라는 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번 시즌 가지고 있는 10승 중에 6승이 모두 6승이 원정승인데 원정 7경기 6승 0패입니다. 얘가 2.33이 기록되고 있는 반면 홈에서는 10경기 4승 5패 4.47로 원정 피안타율 1할 7푼 7리인 반면 홈에서는 2할 7푼 8리까지 올라가고 있고 오늘 상대인 미러키도 순수 피안타율 자체를 높게 가져간 선수에게는 굉장히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팀이거든요. 장타가 아닌 이제 타격으로는 충분히 미러키가 안타 생산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팔렌테 입장에서 걱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미러키의 선발 투수 이 로건 앤더슨입니다. 이 로건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게 제가 좋아하는 투수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체인지업을 잘 던진 투수를 항상 좋아해요. 근데 이 로건 앤더슨은 메이저리그 상위 1%의 체인지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데뷔 때도 그랬었지만 작년에 그랬지만 이 부상이 많아요. 잔부상이 많아서 로스터에 길게 이름을 올리고 있지 못합니다. 얘가. 그래도 있을 때는 진짜 제 역할을 다 해주는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 또 복귀를 합니다.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은 이번 시즌 치르면서 또 완벽하게 부활한 모습을 또 이미 보여주고 올라왔고 삼진 능력이 얘가 진짜 굉장히 기깔난 게 이 체인지업이 잘 떨어지다 보니까 이 하이패스볼 던지면은 구속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닌데 타자들이 방망이가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포신 패스트볼에도 힙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이 로건 핸더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이 로건 핸더슨 공략할 수준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미러키가 결국 이 경기를 팔렌테의 공을 공략할 수 있냐 없냐를 논하게 되는 경기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양상 속에서는 일부 그래도 한 점이라도 리드할 수 있는 수준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불펜 운영에서 또 그러면 유리배, 애쉬비, 맥일까지 대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로건 앤더슨이 재활하고 복귀 첫 경기라는 생각 감안을 하고 경기를 하더라도 이제 4이닝 던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패트릭이 또 대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이닝 정도를 책임질 수 있고 미러키에게는 이 경기가 계획이 있는 경기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미러키 정배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텍사스 대 레인저스 경기인데 요거는 저는 텍사스 승을 좀 생각을 일단은 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좀 불안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일단 레인저스가 어제 타격이 너무 매서웠어요. 진짜로 미친 듯이 치는데 뭐 상위 타선 하위 타선 가릴 것도 없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쳤었고 오늘 경기도 그 기세가 좀 이어질까 기존점이 너무 낮게 잡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오버도 생각을 해줘야 될 경기인 것 같은 게 이 텍사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좌투수 상대로 팀 타율이 3할 2푼이 넘어가요. 그러면서 조시영, 그 다음에 듀란, 그 다음에 디아즈, 로페즈, 그 다음에 뭐 또 누구야? 사실상 뭐 버거 빼고 전부 다 지금 좌투 상대로 너무 잘 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저 뭐지?
뭐 버거 빼고 사실 뭐 다 잘 치는데 한 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지금 맞다. 지금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 않고 있는데 에반 카터마저도 최근에 좌투수 상대로 5타수 4안타 치면서 에반 카터 그 좌투 상대로 박살나 있는 병신이 좌투 상대로 공략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지금 텍사스가 좌투수가 나온 경기에서는 의외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디트머스가 분명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선수인 건 맞지만 최근에 텍사스 타격 보면 분명히 좌투 상대 공략이 되다 보니까 무시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부 점수가 날 거라고 봐야 될 거고 7점, 국내 7.5점일 건데 이발디도 사실 어제 레인저스 타격 보면 와, 버틸 수 있나 싶거든요. 어제 레인저스가 경기에서 안타만 15개를 때려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그리샴이 4안타 경기하고 조아델이 이제 5타점 멀티히트 경기 홈런 포함해가지고 진짜 미친 듯한 경기였었죠. 아델이 어제 홈런 그거 이제 고어한테만 2방을 때려내면서 또 엄청나게 기세를 또 보여줬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 전부 다 오늘도 당장 이거는 진짜 이발디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경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불안한 경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발디가 아니라 또 다른 투수 조금만 약했으면 사실 오버를 먼저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발디에 대해서도 저는 호평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이발디도 옛날에 제가 항상 이발디의 전성기급 얘기를 하면 떠오르는 경기 이제 양키스랑 보스턴이 경기를 이제 치렀었던 플레이오프 경기였었는데 그때 이제 이발디가 양키스 에런 저지를 상대로 했을 거야 아마. 그때 이제 101마일을 꼽아요. 진짜 그때 이발디의 공은 진짜 언터처블했거든요. 보스턴에 있을 때.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는 그런 공을 던지진 못하지만 여전히 이발디의 그 커브볼은 여전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고 에레인저스 타자들도 타이밍을 뺏기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애착이 텍사스 승을 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사실 어제 에레인저스 경기 보면서 이 경기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보면서 이거는 진짜로 좀 빡세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경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건 추천 많이 못 드릴 것 같고 제 개인적인 그 투수 평가에 대해서 헤너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발디도 저는 그 이발디의 아직 그 커브는 진짜 현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번 시즌 성적을 괜히 얘가 9승 7패라는 성적을 하면서 이제 3점대 이하에 가까이 가는 이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괜한 성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그 구종이 실제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도 텍사스가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뭐 타격이라도 애초에 아예 안 됐으면 랭포드도 없고 시거도 없으니 타격이라도 아예 박살이 나 있었으면 에레인저스 어제 기세 무서운데 오늘 한번 에레인저스 한번 더 가볼만 한데요 라는 소리를 하겠지만 지금 그 정도 타격은 사실 아니에요. 텍사스가 좌투 상대로 분명히 잘 되고 있고 이발디 같은 경우도 정말 꾸준한 기량으로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 커브볼이 이번 시즌도 여전히 피안타율 이하 아래로 유지가 되고 휘 퍼센테이지도 거의 40% 조금 모자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스플리터까지 쓰면서 떨어진 직구의 위력을 변화구로 분명히 외워주고 있는 이발디이기 때문에 LA 인저스 쉽게 공략하기 어려울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텍사스 승 말씀드려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디에고 대 애리조나의 경기인데 캐닝과 메리켈리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저도 이 경기는 진짜 감을 못 잡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경기를 패스를 했는데 10대 4라는 스코어가 나옵니다. 10대 4라는 스코어. 이게 용납이 사실 잘 안 돼요. 네. 이게 LA 이 샌디에고가 장타도 심지어 그 이제 카푸사노가 때렸던 홈런 한 방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장타 없이, 그러니까 이제 홈런 없이 경기가 이루어졌던 그런 양상에서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어제 안두아르가 4만타를 때렸는데 그 4만타가 모두 2루타였습니다. 안두아르 같은 경우도 좌투수를 상대로 그런 강점이 나타난 선수인데 그 좌투수가 아닌 상태에서 그 공략이 되면서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이제 바람도 어제도 마찬가지로 좀 외야로 이렇게 바람이 좌측 우측 측면에서 대각우 측 이제 순풍이 불었는데 오늘은 또 더 순풍이 불어요. 샌디에고 타선이 더 살아날까 무섭습니다. 메리켈리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리핀 캐닝이 나오니까 그러면 샌디에고도 투수가 약한데 이거 오늘 뭐 그러면 경기가 이게 괜찮냐 이게. 오버 보기에도 양팀 타격 데이터들이 2주 동안 너무 박살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타격전이 나오면 안 되는 경기 양상이거든요. 심지어 이제 오늘도 이 캐닝이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좀 반등이 좀 나오면서 이닝이 좀 짧긴 하지만 다저스전에 잘 던지면서 이제 뭔가 이제 캐닝도 살짝 이런 느낌이 또 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메리 켈리를 빨아줄 수는 없고
타격에서 샌디에고 그렇게 터져버린 양상에서 발언까지 도와주면은 이거는 뭐 샌디에고 분위기를 좀 타고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기다. 그래서 샌디에고는 일단 말씀드립니다만, 와, 이거는 진짜 감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네, 감 잡기가 좀 어렵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메리 켈리가 너무 이번 시즌 너무 흔들리고 있다 보니, 이거는 당분간은 그래도 이 켈리의 손을 들어주는 경기가 저에게는 많이 없지 않을까 싶을 것 같긴 해요. 지난 경기에서 켈리가 미러키 상대로 승리 투수가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해당 경기도 실점이 적어서 다행이었지, 안타를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전형적인 미러키 경기였어요. 잘루 파티. 안타는 졸라 때리는데 점수를 못 내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 샌디에고 지금 분위기라면 진짜 장난 못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래서 일단 샌디에고 승 말씀은 드려봅니다. 근데 추천은 안 드려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이거는 펠트너 대 와이즈헌트인데, 와이즈헌트가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기예요. 이게 확정은 아닌데 TBD거든요. 근데 일단 택시 스쿼드로 해가지고 얘가 이제 로스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기용 가능 자원 중에서는 좀 유력해 보여요. 오픈업 끼고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나올 걸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양팀 선발 투수 있다고 나오면은 그냥 오버 찍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 콜로라도도 최근에 불펜이 갑자기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샌프란시스코 또한 지금 불펜에서의 문제가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게 샌프란시스코도 타격을 올려야 돼요. 어제 딜런 시즈에게 노이트를 당할 뻔했다가 9회에 깨가지고 간신히 이제 10대 0의 완봉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이제 최대 구력인 노이트는 당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타격 올려야 되는데, 펠트너면은 나름 나쁘지 않은 재물일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상성상 펠트너 구종 비교를 해보면 오늘 경기에서도 중심 타선 타격 활약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장타까지도 오늘은 좀 바라봐야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돼서, 콜로라도도 타선 자체는 제가 약하다라고 절대 판단을 하지 않는 팀이고, 이번에 다저스 상대로도 끝까지 저력을 보이면서 뭐 어제도 결국 이제 지긴 했지만, 이제 2차전 경기에서 그렇게 8회 다저스의 수비에 아쉬움이 있었어도 그래도 그런 집중력 보였던 거, 그런 거 생각하면 기준점이 너무 낮아요. 8.5점은 이게 아무리 봐도 콜로라도가 4점 이상은 낼 것 같은데, 샌프란시스코가 그 이상 내주면은 샌프란시스코 정배 나오는 거고, 아니면 이 콜로라도 역배 나와도 이상하진 않다라고도 생각이 될 정도로 점수는 좀 나야 되는 양상이 된다. 선발 싸움에서 이미 6점은 바라보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일단 오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석 오늘 좀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이 필터링 해드렸어요. 추천 안 드린 경기, 비 오는 경기, 이제 이상한 이제 양상, 샌디에고 경기부터 시작해서 필터링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잘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오늘 또 이제 배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은 이제 조합표에 이제 배팅 력까지 해가지고 한번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또 제공을 또 해드려 봤습니다. 저도 풀배팅을 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응원해보고 내일 좋은 결과 가지고 당첨 내역 자랑하면서 방송 킬 수 있기를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배팅 조합표라든지 아니면은 해외 배팅 업체 구매 트리거 이런 유료 자료들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또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